여러분, 혹시 건강을 위해 콩나물을 자주 드시고 계십니까? 아침에는 시원한 콩나물국, 점심에는 콩나물 무침, 저녁에는 콩나물 비빔밥. 콩나물은 보약이다. 채소는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말을 믿으며 하루도 빠짐없이 식탁에 올리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무서운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평범하고 소박한 국민 채소, 콩나물이 60세가 넘은 어르신들께는 조용히 콩팥을 녹여버리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병원 광고나 건강 프로그램에서는 콩나물을 늘 식이섬유가 풍부한 최고의 건강식품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신장내과 전문의로서 지난 25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직접 마주해온 저의 현장 경험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중환자실에서, 그리고 투석실에서 선생님, 저는 몸에 좋다길래 콩나물만 열심히 먹었을 뿐인데요 라며 눈물 흘리는 어르신들을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콩팥은 아파도 쉽게 신호를 보내지 않는 침묵의 장기라는 점입니다. 통증도 거의 없고 특별한 증상도 없다 보니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콩팥이 이미 70-80% 망가진 뒤에야 병원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글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알면 좋고 몰라도 그만인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존과 직결된 마지막 경고입니다. 만약 이 경고를 지금 외면하신다면 오늘은 괜찮을지 몰라도 언젠가 여러분 또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응급실 침대 위에서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는 콩나물이 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보약이 아니라 독이 되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하나 밝히는 과정입니다. 부디 끝까지 눈을 돌리지 말고 읽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장내과 전문의 최준혁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을 오가며 수많은 환자들의 콩팥을 직접 진료해왔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그리고 투석실에서 수없이 많은 생과 사의 갈림길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제가 반복해서 목격한 가장 안타까운 장면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건강해지려고 선택한 음식이 오히려 환자를 병원 침대 위로 끌고 오는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채소는 무조건 좋다, 자연식은 안전하다, 보약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믿음이 어르신들의 콩팥을 얼마나 잔인하게 망가뜨리는지를 저는 너무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문제는 이런 위험한 진실을 그 누구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방송에서는 조회수를 위해, 광고에서는 매출을 위해 콩나물 같은 음식의 좋은 면만 반복해서 강조할 뿐 60세가 넘은 몸에는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철저히 외면합니다. 마치 모든 연령, 모든 몸 상태에 똑같이 적용되는 만능 보약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마주하는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저는 오늘도 선생님, 왜 저한테는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라는 질문을 들으며 고개를 떨구는 어르신들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대부분은 같은 말을 하십니다. 저는 나쁜 음식은 안 먹었습니다. 몸에 좋다는 것만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의사로서의 양심을 걸고 여러분이 그동안 광고와 상식 속에서 놓치고 있던 불편한 진실을 정면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늦기 전에 지켜야 할 생존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아직 괜찮습니다. 특별히 아픈 데도 없고 검사도 큰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생각이 노년층에게는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우리 몸의 콩팥은 흔히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장기와 달리 콩팥은 심하게 망가질 때까지 거의 아무런 경고도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증도 없고 열도 나지 않고 일상생활에도 큰 불편이 없다 보니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콩팥이 이미 70-80% 이상 손상된 뒤에야 문제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되면 회복은 극히 어렵고 많은 경우 투석이라는 길 앞에 서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집 주방에 20년, 30년 동안
한 번도 필터를 갈지 않은 정수기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겉보기에는 여전히 물이 잘 나오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필터 구멍은 늘어나 있고 찌꺼기와 이물질이 가득 쌓여 이미 제 기능을 잃은 상태일 것입니다. 조금만 오염된 물이 들어와도 정수기는 버티지 못하고 고장이 나버립니다. 60세가 넘은 우리의 콩팥이 바로 이 낡은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짠 음식도 단백질도 각종 노폐물도 콩팥이 알아서 잘 걸러내 주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쉬지 않고 혈액을 걸러온 콩팥은 이미 탄력을 잃고 여과 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콩팥 기능은 40세 이후 매년 약 1%씩 감소합니다. 즉 60, 70대가 되면 아무리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콩팥의 정화 능력은 젊은 시절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이런 상태에서 몸에 좋다, 채소니까 괜찮다는 이유로 특정 음식을 매일 반복적으로 습관처럼 먹게 될 때 발생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콩팥 안에서는 필터가 찢어지고 혈관이 막히며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파괴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콩팥은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대신 어느 날 갑자기 응급실에서 결과로 나타날 뿐입니다. 여러분께 먼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68세 박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람의 비극이 아닙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언제든지 그대로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박 어르신은 서울에 거주하시던 아주 평범한 분이었습니다. 술도 거의 드시지 않았고 담배는 평생 입에 대본 적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남달라 노후에는 아프지 말아야 자식들한테 짐이 안 된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박 어르신의 아침 식탁에는 늘 빠지지 않는 메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뜨끈한 콩나물국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콩나물이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콩팥에도 좋다는 말을 믿고 거의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콩나물국을 끓여 드셨습니다. 문제는 그 조리법이었습니다. 직접 기른 싱싱한 콩나물에 소금 간을 넉넉히 하고 여기에 오래 묵은 짠 김치까지 곁들여 드시는 것이 박 어르신에게는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싱거우면 힘이 안 난다는 말과 함께 말입니다. 그날 저녁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콩나물국 한 그릇, 짭짤한 김치, 그리고 국물까지 말끔히 비우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잠든 깊은 밤, 그 평온한 일상은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고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통증과 함께 마치 물속에 빠진 사람처럼 숨을 들이마실 수 없는 공포가 어르신을 덮쳤습니다. 얼굴과 다리는 눈에 띄게 부어오르기 시작했고 입을 열어 도움을 요청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119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도착했을 때 박 어르신의 상태는 매우 위중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온몸에 수분이 비정상적으로 쌓여 있었고 특히 폐에는 물이 가득 차 산소를 제대로 교환하지 못하는 급성 폐부종 상태였습니다. 콩팥은 이미 제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었고 갈 곳을 잃은 물은 혈관을 넘쳐 심장과 폐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비극의 직접적인 방아쇠는 바로 나트륨, 즉 소금이었습니다. 나트륨은 우리 몸속에서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콩팥은 이 과잉 수분을 소변으로 배출해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은 낡은 콩팥 필터는 이 갑작스러운 부담을 견뎌낼 힘이 없습니다. 짠 콩나물국 국물 한 그릇, 짠 김치 몇 젓가락이 낡은 필터에 진흙탕 물을 한꺼번에 들이붓는 것과 같은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결국 몸속에 쌓인 수분은 심장을 압박하고 폐를 물로 채워 박 어르신을 숨막히는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응급실 침대 위에서 박 어르신은 제 손을 붙잡고 힘겹게 눈을 뜨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원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의사로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왜 아무도 이분께
콩나물을 이렇게 짜게 드시면 콩팥이 견디지 못한다는 단 한마디의 경고조차 해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의 식탁 위에도 오늘 아침과 같은 짭짤한 콩나물국이 올라와 있다면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증상이 없다고, 지금은 괜찮다고 믿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의 콩팥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많은 어르신들이 그건 남의 병이다 라고 쉽게 넘겨버리는 질환, 하지만 한번 찾아오면 사람을 무릎 꿇게 만드는 고통의 병, 바로 통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71세 이 어르신이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배가 조금 나온 것이 늘 마음에 걸려 살을 빼고 건강을 되찾겠다는 결심으로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고기와 밥은 줄이고 대신 콩나물을 주식처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콩나물은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하니 이보다 더 좋은 다이어트 음식은 없다고 굳게 믿으셨습니다. 문제는 식사의 조합이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단백질 보충이 필요하다며 콩나물을 드실 때마다 해산물이나 고기를 반드시 함께 드셨습니다. 멸치, 조개, 오징어, 삼겹살, 몸에 힘을 준다는 이유로 접시 위에는 늘 푸짐한 반찬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고요하던 집안에 처절한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 어르신은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엄지발가락을 부여잡고 몸부림치고 계셨습니다. 그 통증은 마치 달궈진 쇠꼬챙이로 발가락을 찌르는 듯, 아니면 날카로운 칼날로 뼈를 긁어내는 듯한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이불이 스치기만 해도 비명이 터져 나왔고 차라리 발가락을 잘라달라고 울부짖을 정도였습니다. 응급실로 실려온 이 어르신은 제 가운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차라리 발을 잘라주세요. 이 고통은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단은 명확했습니다. 급성 통풍 발작. 그 원인은 바로 콩나물과 해산물, 고기를 함께 먹으며 몸속에 과도하게 쌓인 퓨린이었습니다. 퓨린은 체내에서 분해되면 요산이라는 찌꺼기를 만듭니다. 젊고 건강한 신장은 이 요산을 소변으로 비교적 잘 배출합니다. 하지만 70세를 넘긴 어르신의 신장은 달랐습니다. 수십 년간 쉬지 않고 일해온 신장은 이미 지쳐 있었고 요산을 처리할 여력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갈 곳을 잃은 요산은 혈액 속을 떠돌다 날카로운 유리 조각 같은 결정체로 변했고 그 결정이 관절 틈새에 박히면서 엄지발가락에 지옥 같은 통증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 요산 결정이 관절에서만 멈추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혈액을 타고 이동한 요산은 신장 안으로 들어가 요산석, 즉 신장 결석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어르신의 신장 초음파를 확인했을 때 화면 속 신장은 하얀 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신장 안을 날카로운 칼날로 긁어놓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통풍은 단순히 발가락이 아픈 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신장이 요산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명입니다. 통증을 참고 넘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관절은 망가지고 신장은 돌로 가득 차 결국 투석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콩나물은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콩나물 드락스, 해산물 드락스, 고기, 이 위험한 조합은 노년의 신장에게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앞선 사례들과는 전혀 다른 공포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년에 걸쳐 서서히 몸을 망가뜨린 이야기가 아니라 단 한 끼 식사로 불과 몇 시간 만에 생명이 꺼질 뻔했던 실제 사건입니다. 주인공은 75세 김어르신이었습니다. 김어르신은 평소 아삭아삭한 식감을 무척 좋아하셨고 채소는 덜 익힐수록 몸에 좋다는 믿음을 평생 진리처럼 여기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콩나물을 드실 때도 끓는 물에 살짝만 데치거나 비빔밥에 생콩나물을 그대로 올려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싱싱한 채소가 몸속 독을 씻어줄 것이라 굳게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역시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삭한 콩나물의 식감에 만족하며 식사를 마치셨습니다. 하지만 식사 후 4, 5시간이 지났을 무렵
김어르신의 몸은 갑자기 이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유 없이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고 이불을 몇 겹을 덮어도 멈추지 않는 극심한 오한이 찾아왔습니다. 체온은 순식간에 40도 가까운 고열로 치솟았고 말은 어눌해지더니 그것이 결국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119에 실려 응급실로 도착했을 때 김어르신의 혈압은 급격히 떨어져 있었고 호흡은 가쁘고 불규칙했습니다. 온몸에는 보랏빛 반점이 퍼지고 있었으며 검사 결과는 단 하나의 진단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폐혈증 쇼크, 세균이 혈액 속으로 침투해 온몸의 장기를 공격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 원인은 놀랍게도 콩나물 줄기와 뿌리에 번식해 있던 살모넬라균과 대장균이었습니다. 콩나물은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세균이 번식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식재료입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강한 위산과 면역 체계가 이 세균들을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75세 어르신의 몸은 달랐습니다. 노화로 인해 위산 분비는 현저히 줄어들었고 세균을 차단해야 할 면역 체계 역시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살짝 데치거나 생으로 먹은 콩나물 속 세균들은 아무런 저항 없이 장을 통과해 혈관으로 침투했고 그 결과 단 몇 시간 만에 치명적인 폐혈증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김어르신 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강력한 항생제를 투여하고 혈압을 유지하기 위해 약물을 계속 주입했지만 심장은 몇 차례나 멈출 뻔한 고비를 넘겨야 했습니다. 병실 밖에서는 가족들의 울음소리가 새벽 내내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김어르신은 기적처럼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퇴원하는 날까지도 손발이 떨리는 후유증에 시달리며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라는 말만 되뇌셨습니다. 그 자책 섞인 눈빛은 지금도 제 가슴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르신들에게 생콩나물이나 살짝 데친 콩나물은 결코 건강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면역력이 약해진 몸속으로 보이지 않는 살인자를 들여보내는 행위와 같습니다. 아삭한 식감 하나를 위해 여러분의 생명을 도박에 걸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앞선 3가지 사례와는 또 다른 차원의 공포입니다. 이것은 음식이 신장을 망가뜨린 이야기도 세균이 몸을 공격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약을 성실히 잘 챙겨 드시던 한 어르신이 건강식 하나 때문에 단 하루아침에 뇌를 잃을 뻔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73세 최 어르신이었습니다. 최 어르신은 몇 년 전 심장 판막 수술을 받으신 후 혈액이 굳는 것을 막기 위해 와파린이라는 항응고제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약 복용 시간도 정확했고 정기 검진도 성실히 받으셨습니다. 의사인 제가 보기에도 모범 환자에 가까운 분이셨습니다. 문제는 어느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최 어르신은 채소를 더 먹어야 혈관이 깨끗해진다는 말을 듣고 아침과 저녁 식탁에 콩나물을 한 대접씩 올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삭한 식감, 담백한 맛, 그리고 몸에 좋다는 확신. 어르신은 콩나물이 약보다 더 혈관을 지켜줄 것이라 믿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가장 위험한 함정이었습니다. 어느 평범한 아침, 최 어르신은 잠자리에서 일어나려다 갑자기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며 바닥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말은 어눌해졌고 입꼬리는 한쪽으로 처졌으며 눈앞에 있는 아내조차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와 뇌 MRI를 촬영한 결과 진단은 명확했습니다. 급성 뇌경색. 더 충격적인 사실은 혈액 검사 결과에서 드러났습니다. 매일 복용하던 와파린이 몸속에서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원인은 바로 콩나물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 K였습니다. 비타민 K는 혈액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영양소지만 와파린을 복용하는 분들에게는 약의 효과를 정면으로 무력화시키는 독이 됩니다. 콩나물을 지속적으로 많이 섭취하면서 몸속 비타민 K 수치가 급격히 올라갔고 그 결과 혈액은 다시 끈적하게 굳기 시작했습니다. 그 피떡이 결국 뇌혈관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되찾은 최 어르신은 제 손을 붙잡고 울부짖듯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약도 잘 먹고
몸에 나쁜 건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저 건강해지려고 콩나물을 먹었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의사로서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약을 먹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식탁을 더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혈관약, 심장약, 와파린을 복용 중이신 분들, 지금 당장 식탁을 점검하십시오. 몸에 좋다는 음식이 여러분에게는 약을 배신하는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약을 믿고 안심하는 순간 식탁에서 그 약의 효과를 지워버리고 있다면 그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여러분,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정말 콩나물이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콩나물은 죄가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노년의 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채소는 무조건 좋다라고 믿어버린 우리의 잘못된 상식입니다. 제가 25년간 진료실에서 확인한 진짜 주범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나트륨의 함정입니다. 콩나물을 건강하게 먹겠다며 소금을 듬뿍 넣고 짠 김치와 함께 먹고 국물까지 끝까지 마시는 습관. 이것은 낡은 신장 필터에 진흙탕을 한꺼번에 들이붓는 행위입니다. 신장은 침묵하다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둘째, 생식과 살짝 데침의 위험입니다. 아삭한 식감을 위해 덜 익힌 콩나물, 노년의 위장과 면역력에는 살모넬라와 대장균을 직접 혈관으로 초대하는 행위입니다. 폐혈증은 경고 없이 찾아옵니다. 셋째, 약물 상호작용에 대한 무지입니다. 와파린 같은 혈관 심장약을 드시면서 콩나물을 매일 대접으로 드시는 것, 그 순간 약은 배신당합니다. 그 결과는 혈전, 그리고 뇌경색입니다. 그러니 이제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콩나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어떻게, 누구에게, 무엇과 함께 먹느냐입니다. 이 영상을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주변을 떠올려 보세요. 콩나물을 유독 좋아하시는 부모님, 싱겁게 못 드시는 어르신, 약을 드시면서도 식탁을 점검하지 않는 분들, 지금 이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신장을 지키고 누군가의 뇌를 지키고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보가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책임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럼 콩나물은 이제 아예 먹지 말라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콩나물은 포기할 음식이 아니라 제대로 다뤄야 할 음식입니다. 노년의 몸에서도 콩나물을 안전한 보약으로 바꾸는 방법, 제가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에게 반복해서 강조해온 안전 SOP 3단계가 있습니다. 이 3가지만 지키면 콩나물은 더 이상 독이 아닙니다. 첫 번째 단계는 충분히 씻기입니다. 콩나물에는 칼륨과 퓨린 같은 성분이 줄기와 뿌리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물에 잘 녹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리 전에 반드시 흐르는 물에 3회 이상 꼼꼼히 씻어 주십시오. 가능하다면 차가운 물에 10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헹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과정만으로도 신장에 부담을 주는 칼륨의 양을 눈에 띄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2분 이상 완전 가열입니다. 살모넬라와 대장균 같은 세균은 100도 이상에 끓는 물 앞에서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물이 끓기 시작한 후 콩나물을 넣고 시계를 보며 최소 2분 이상 확실하게 익히십시오. 아삭한 식감이 조금 사라진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식감 대신 생명을 지킬 안전성을 얻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살짝 데친 콩나물은 조리법이 아니라 위험입니다. 마지막 3번째 단계는 국물 버리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콩나물 국물에 영양이 다 있다고 믿으십니다. 하지만 노년의 신장에게 그 국물은 보약이 아니라 요산과 칼륨이 농축된 동물입니다. 콩나물을 삶은 물에는 퓨린과 칼륨이 대량으로 녹아 있습니다. 이 국물은 미련 없이 싱크대에 버리십시오. 건더기만 건져 드시는 것이 통풍과 부정맥, 신장 악화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3단계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약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5분의 관심과 정확한 지식이면 충분합니다. 콩나물은 여전히 어르신들의 식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단, 이제는 습관이 아니라 기준으로 먹어야 합니다. 콩나물을 위험에서 지켜냈다면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콩나물을 진짜 보약으로 만드는 핵심은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있습니다. 신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 콩나물의 숨은 적 중 하나는 옥살산입니다. 이 성분이 몸속에서 칼슘 없이 흡수되면 신장 결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칼슘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옥살산은 장에서 미리 결합해 대변으로 안전하게 배출됩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최고의 조합은 두부, 뼈째 먹는 멸치, 황태입니다. 아침에는 전날 SOP 방식으로 삶아 국물을 버린 콩나물에 황태를 넣은 맑은 국을 드십시오. 황태의 아미노산은 간을 돕고 콩나물은 밤새 쌓인 노폐물을 정리해줍니다. 점심에는 삶은 콩나물을 두부와 함께 담백하게 무쳐 드세요. 두부의 칼슘과 단백질이 근력과 신장을 동시에 지켜줍니다. 저녁에는 익힌 콩나물에 멸치 몇 마리를 곁들여 보리밥이나 현미밥 반 공기면 충분합니다. 가볍게 먹는 것이 노년의 신장을 쉬게 하는 가장 큰 배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콩나물은 혼자 먹을 때보다 좋은 짝을 만났을 때 비로소 약이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직도 이렇게 믿고 계십니다. 콩나물 국물에는 영양이 다 들어있으니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마셔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노년의 몸에는 가장 위험한 미신입니다. 콩나물을 끓이는 과정에서 퓨린과 칼륨은 대부분 국물로 빠져나옵니다. 이 퓨린은 요산으로 변해 통풍과 신장 결석을 만들고 칼륨은 심장의 전기 신호를 교란해 부정맥과 돌연사를 부를 수 있습니다. 젊은 신장은 견딜 수 있어도 약해진 노년의 신장에게 그 국물은 보약이 아니라 농축된 동물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콩나물은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미련 없이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버리는 그 한 사발이 신장을 살리고 이 땅 내 수명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제가 25년 동안 환자 곁을 지키며 깨달은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건강이란 큰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평범한 하루를 함께 지켜내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병원 침대가 아닌 식탁에서 웃고 응급실이 아닌 집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그 소박한 행복을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 식탁을 바꾸기로 약속해 주십시오. 지금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댓글에 약속 또는 신장 두 글자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필요한 가족을 위해 구독과 공유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Thank you, my son. Let's eat, everyone.